아무튼 근데 추석 연휴 동안 5만 가지 일이 다 많았어요. 네. 일단은 이제 대통령이 이 유엔 연설을 최초로 5년 연속 가셔가지고 그러게요.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기조 연설까지 하시고 한반도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또는 동아시아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왜? 의미 없이 준비 안 된 상태 막 던지는 분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블을 어디서 깔아놨고 지금 열심히 얘기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예고를 해준 거야. 왜? 세상 사람들 놀랄까봐. 네. 그런데 국내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쓰질 않아요, 세상에. 아니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는데 왜 자꾸 수박이 나와? 그리고 왜 거기 이준석이가 따라갔으면 왜 거기 가갖고 똥볼을 차고 있냐고 걔는. 근데 왜 그런 건 더 기사에 나오냐는 거지. 나는 이준석만 간 줄 알았어 미국에. 아니 기사가 진짜 그래요. 이준석만 나와요. 미국 송영길은 오는 거. 이준석한테도 밀렸어. 송영길은 안 나와. 나 송영길 안 간 줄 알았어. 그랬어. 저는 진짜 아, 참. 난 이 외론이 너무 싫어요. 정말 너무 싫어서 제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이 외론들의 행태를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되게 불교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불교적으로요? 내 종교를 동원해가지고 나 진짜 그래 수양의 재료를 삼아야지라고 하는데 그럼 그냥 임진왜란 때 승벽의 마음으로 칼 들고 나가. 굳이 불법으로 이긴다 그래서 참을 필요는 없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불의를 멸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선을 구하는 것도 불법의 예니까 그냥 진짜. 칼 들고 나가 차라리. 정말 의병장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진짜. 생각해보면 박근혜는 옷만 한복만 입고 나가도 세계 한복을 알리는 뭐 한복 외교? 뭐 무슨 외교?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은 근데 별 것도 없어. 무슨 거기는. 의미가 있어서 이 옷을 입고 나왔대. 옷의 색깔을 갖고 별 것도 없는 외교적 거를. 의미를 막 이렇게 지들끼리 선전해줘. 그래 그때 떠가지고 지금 의원 배지 단 애가 허은하잖아. 아, 그렇게 되는 거야? 이미지 아. 그때 이미지 컨설팅 그 하시는 분들 엄청 호황이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그 BTS까지 공연을 하면서 네. 뭐 순간 천만 조회 훅 넘어가면서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난리도 아니더라고. 너무 멋있어요 BTS. 왜 거기 이제 빈 거기를 미리 녹화를 떠났었나 봐 연설 전에. 그러게요. 근데 네. 유엔 총회장을 그렇게 빌려주냔 말이지. 통으로 내준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배 아픈 외론들이 이건 진짜 일본 외론들이 임기 말년에 인기 끌라고 BTS를 억지로 데리고 갔다고 이 악성 댓글을 막 썼어요. 기사에 썼어요 외놈들이. 그래서 박근혜 때는 그렇게 현중기 동원하고 막 그랬니 니들은? 그랬는데 이거를 받아 쓰는 거야. 우리 대통령이 데리고 갔다고. 그 공식 발표를 냈잖아. 유엔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했어요. 두 분이 와가지고 연설도 해주시고 공연도 해주시고 인터뷰도 해주시라. 말하자면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가면 가서 좀 요새는 좀 밀리고 있고 묻히고 있는데 그렇지. 유엔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유엔을 홍보할 수 있는 전 세계 가장 큰 일종의 매스컴이 뭐냐, 매스컴에 드러날 수 있는 콘텐츠가 뭐냐, 그 센터로 BTS와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이 꼽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유엔이 엄청난 겁니다. 문푸덕과 BTS 덕을 그렇지. 거기에 숟가락을 얹은 거죠. 그거 아니면 누가 유엔이 개막을 하든 말든 관심도 회의를 없어. 하든 말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냐고. 나 같은 국제정치 평론가나 관심 가지지 누가 관심 가지겠어? 응.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니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기대기는 어차피 도움 안 되는 거 아니까 정전 회담을 향한 정전 선언을 향한 준비는 착착 가고 있다. 왜? 얘기를 하자마자 의회가 바로 받아 쓰더라고. 이제 시기가 됐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의회가 결정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 사실상 결정 난 거예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정전선언 발표는 곧 실현된다고 봐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는 그림대로 10월 달에 교황님 오시고 판문점에서 공동미사를 하든가 아니면 또 의외로 원산이나 평양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 집전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바로
북한과 미국 간의 수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얘기했던 게 탁현민 그 비서관 간거 이걸로 해놨고 혹시라도 백두 혈통 중에 누가 하나 까꿍 하고 오지 않을까 했는데 안 안 갔네. 왔어. 네, 그건 안 왔어요. 그참 많이 서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 외계인을 좀 멱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온다 그랬잖아. 아니 근데 너무 이번에 자기들 미사일 쐈는데 보통 때는 그래 쐈니라고 하다가 카타칼 들고 무섭지 이러는데 갑자기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도끼 꺼내놓고 전기톱 꺼내고 막 청룡 언월톱 꺼내고 이걸 보여줘 버리니까 괜히 어설픈 무기 갖고 자랑했다가 창피해서. 진짜 아니 이렇게 본때를 보여준 적이 처음이거든 대통령이. 나 그건 삐- 딱 나 그날짜에 삐침? 딱 삐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빠 이럴 줄 몰랐는데. 나 삐지거나 진짜. 말거나 우리가 10월달에 우리 정지궤도 위성 이제 넘겨받게 되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에 거의 모든 군사 정보와 군사 행동 통신까지도 감청할 수 있는 수준의 첩보력 우리가 갖추게 됩니다. 그럼 자주국반 끝이에요. 다음 달이 끝입니다. 이거 나오기 전에 저는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일종의 어차피 저거 나오면 끝판왕이야. 그 끝판왕 나서기 전에 어떻게든 손을 잡아서 군사협정이 됐든 비핵화 관련된 선언이 됐든 이런 것들이 나와줄 것이고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 왜냐면 비핵화 관련된 협조선을 하게 되고 그럼 다음 단계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거든요. 네, 그게 올해 안에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현지 시간 21일 오후에 미국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은 육자를 원했어요. 일본, 러시아. 네, 일본과 러시아를 왜냐면 더 뜯어내고 싶은 거지. 참가인이 많아야 뜯어낼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떼찌한다? 라고 무기 한번 딱 보여준 다음에 야 너희서 해 너희서 아니면 서희서 하든가. 그러니까 하고, 중국은 약간 뭐 깍두기? 그렇지. 남북미 아니면 남북미 근데 중까지. 사실 그 당사자는 중국, 미국, 부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도 할수 우리끼리 있다는 할 거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아주 새로운 외교 관계에 대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들어가서 죽은 군인이 몇 명인데 우리를 빼고 이렇게 가라고 그렇지. 나와야 되지만 왕이가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찍소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예 언급이 없어요. 아예 말이 없어요. 하긴 지금 지네 나라 기업가들 두들겨 잡느라고 신경 쓸 틈이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아우 집안 단속을 그 집구석은 그렇게 맨날 사람을 두들겨 패. 왜냐면 아유. 그 자식들이 돈 벌었다고 아버지한테 개겼거든. 다 아버지 재산 갖고 사업하는 놈들이. 그게 아버지가 삐진 거지. 자식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알고 미리 개겼는데 우리 시진핑 아버지가 정정했던 거야. 95살까지 자기가 직접 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한 거거든. 네. 거기에 네. 대한 속보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한번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건 아버지 돈으로 한 자식들이 배은망덕했네요. 그렇죠. 예. 아무튼 이런 정전 선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독자 그리고 또 유엔이라는 큰 무대에서 선언한 적은 처음입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 뻥치는 사람 아니잖아. 우리 대통령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얘기하시고 항상 사실 빈말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고 맞아요. 생각해보면 트럼프 집권 때도 그걸 노력을 위해서 굉장히 힘쓴 분이고 지금까지 그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바꿔가지고 계속 어떻게든 남북 평화를 위해서
그러게 그 어려운 바이든을 길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은 제가 본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탁월한 외교관이 아닌가. 진짜. 정말 엄청난 외교력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아니 근데 좀 나는 좀 짠해. 대통령 근데 우리 대통령 혼자 다 해. 혼자 이렇게 막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이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이놈의 언론들하고 야당은 그러니까 우리 까기 바빠. 우리 대통령하고 저하고 그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따지자면 외계인과 소통하는 천재성은 있는데 소통이 달라요. 네. 너무 말씀을 안 해주셔. 나는 이 직원들이랑 방송 앞에서 대놓고 내 입으로 하잖아. 무슨 얘기? 전달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다 알게 만들잖아. 근데 우리 대통령은 네. 너무 말없이 알겠습니다. 조용하게 해. 그리고 저것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시비 걸 때 아나 증거, 아나 팩트 이 정도 던져주시지.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만 한다고 치면 이거는 그 지난 5년 동안에 국정 수행했던 것들을 책으로 써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국가 경영에 있어서의 거대한 철학과 담론들 그리고 엄청난 실행을 담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실업률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혁신 지수 제일 높아졌고 이번 이제 유엔 가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성장률 제일 높고요. 거의 우리나라의 최전성기를 5년 만에 열어내신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글로벌 혁신 지수 세계 5위 그리고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정권 바뀔 때만 해도 그전 정권들이 쌓아놓은 응아가 너무 엄청나서 이거 방송부터 치우다 시작부터 이거 또 치우다 얘기인데. 끝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능력이 너무 대단해요. 깨끗하게 치우고 아니에요, 있을 뿐만 아니에요. 아니라, 그냥 예. 치운 게 아니라 예. 이 똥을 걷어서 퇴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거름으로 해갖고 척박했던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셨어요. 저들이 싼 똥을 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진짜 네. 너무 충격적인 일본은 것 같아요. 13위입니다. 중국은 12위고 우리나라가 5위고 이게 세계 5위고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아무튼 뭐 여기에 대한 후속 발표는 기레기들이 짓거나 말거나 조용하게 진행될 거고요. 송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뭔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어떤 그 이번에 돋보였던 건 이제 백신 외교라고 설명을 한 건데 그냥 화이자를 만난 거예요. 네, 화이자 만났어요. 화이자 대표가 졸라 싸가지 없잖아. 그렇지. 일본 스가가 가면 스가가 갔는데 전화로 통화. 전화 미국 좀 가서. 받아주고 고노다로가 연락하면 총리한테 전화하라 그래 이 새끼 어디서 이러고 지금 얘기하던 사람이었는데 맞아. 또 이렇게 와서 직접 또 만남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지구촌에 있는 백신 생산 업체 모두가 대한민국하고 연합을 하기로 했고요. 3천만 도스 이외에 추가 RNA 백신을 공급받는다고 하는데 요게 참 좀 뭐랄까 그 뉘앙스가 이상해. 어떤 뉘앙스? 원래 RNA 백신인데 네. 추가 RNA 백신을 받기로 했다.
이 말이 음. 기존의 3천만 도스는 이제 말하자면 그 코로나19 초기형 모델인 거고 신형 RNA 백신이 나오는 걸 우리가 일본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류의 새로운 RNA 바이러스네. RNA 백신이 백신. 화이자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약간 그런 게 들려봐요. 이게 동전 앞처럼 그러니까 이게 3천만 회분을 받기로 했는데 원래 거기에 약속됐던 추가로 거예요. 그렇지. 받기로 한 거죠. 추가로 받기로 했는데 그냥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추가 RNA 백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제품 나왔나?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 써보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잠깐 해봤습니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중요한 것은 전 세계 모든 백신의 허브가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고 우리가 2억 달러를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코백스를 통해서 그동안 어렵던 국가들 백신의 그 수요를 못 받았던 국가들한테 우리가 나서서 나눠줄게 니들도 동참해라고 리드를 해가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그동안 선진국들이 다 쓸어가는 바람에 일본같이 사다 놓고 다 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백신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국가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런 국가들한테 희망을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다고 하는 거고요. 벌써 뭐 베트남 100만 도수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 기부할 거라고 얘기하시고. 근데 기부를 해야 됩니다. 그만한 봉들이 없거든요, 지금 베트남이.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뭐랄까 코로나 봉쇄 조치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주요 도시 그러니까 하노이 같은 주요 도시들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방에서 발생하는 코로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 이 중앙에서 하고 있는 대도시의 코로나를 잡겠다고 얘네들이 이 지금 도시 봉쇄 정책을 시작한 지가 넉 달이 넘었습니다. 넉 달이. 근데 그 덕분에 비용하고 감염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나느냐? 왜 늘어나요? 우리는 검사를 해갖고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격리를 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의심 환자가 모이면 통합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누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야 기침을 해. 근데 좀 의심으로 걱정이 돼.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쪽에다 몰아 넣어버려요. 이게 말하자면 일반인하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 네. 확진자와 의심 환자를 따로 격리한다는 조치로 간 건데 그 안에 사실은 의심 환자였지 확진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딸려 들어가면서 확진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배양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둬놓고 진짜 그 도시락 맨밥에다가 닭봉 하나 주고 뭐 이런 걸 아니까 이 혹시나 자기 의심 증상이 있어도 말을 안 하겠네. 말을 안 해요. 그렇지. 그리고 가서 집에 숨어버립니다. 엄마야. 그래서 온 가족을 다 감염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더 그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환자들을 놓고 2주간, 3주간을 격리를 시키면서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검사를 해요. 이게 진단 키트를 갖고 2번, 3번 한 사람한테 일주일 동안 많게는 2주일 동안 15번 이상을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검사.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이걸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 검사를 해갖고 음성이 나오면 내보내요. 그래서 진단 키트 소모량이 인구당 최고로 높은 데가 베트남입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21일 기준으로 1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10,000명 정도가 전부 그 하노이와 몇지야? 호치민. 같은 데인가? 아무튼 이 양대 도시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사람들을 지금 수용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음성 나올 때까지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진단 키트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진단 키트의 70%가 한국산입니다. 이게 다 우리나라 거 12개 종류 승인이 나는데 9개가 한국 거니까 전부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갖고 하는데 치료를 하거나 예방을 할 생각을 않고 격리로만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거기 계속 배양하는 데가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와중에 이제 베트남이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했다.
맞아. 자기 백신. 막 큰 소리 치다. 이제 백신 나와서 됐다. 한국 필요 없어. 어. 오지 마. 알고 보면 그 백신 기술을 제공한 데가 대한민국이고요. 응? 그래서 그 베트남산 백신 만드는 회사의 지분 10%, 이게 그 말은 10%라고 하는데 50% 이상으로 보여지지만 그 지분도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독점 유통권도 한국 기업이 갖고 있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모르지. 베트남어 써졌으니까 이거 순수한 국산 백신인가 보다 하고 맞는데 그게 사실은 한국산 백신의 병입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호구야 얘네들이. 응?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는 개평 차원에서 한 100만 도스 정도 줘도 네, 금방 닿습니다. 네, 인구가 몇 명인데. 아니 근데 오늘 뭐 보니까 베트남에 백신 지원했다고 하니까 너무 늦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늦은 게 아니라 지금 베트남은 아니. 가둬놓고 겁먹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 다 가둬놨어. 의심 환자라고 생긴 것들은. 근데 외부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늦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일반 국민들이나 주요 기관 산업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다중 접촉자 가능성이 있는 직군에 대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줄질 않는 거예요. 왜 수용소로 몰아 넣어가지고 계속 검사해서 내보냈는데 분명히 자기는 통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더 확진자는 늘고 줄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네. 우리 대통령 마음도 좋아. 네. 정말. 일단 베트남 축하해. 이제 말 잘 듣는 거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